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문입니다. 내일 모레 한가위 추석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차례상을 크게는 5가지, 가지수 각각 따지면 9가지만 차례도 무방하다. 그게 예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회원 생각 입장에서 회원이는 이제 추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럼 차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이 회원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마 많은 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자,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차례상 이 정도만 차례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라는 주제 하는데 보니까 과지수를 보니까 과일 4종류라고 하네요. 과일 4종류.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차례를 지내는 사람, 여기서 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과일 4종류, 대추, 배, 사과. 여기 보니까 포도인 같아요. 근데 통상 과일 4종류면 조율일시라 그러잖아요. 조는 이제 대추, 율은 이제 밤이잖아요. 밤. 그다음 이는 이제 배고, 쉬는 이제 뭐냐면 감을 뜻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예법이 조금 안 맞는 건데, 왜 우리가 조율을 쓰냐. 조율은 이제 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통상 왕을 뜻하고, 또 율은 이제 시가 세기 때문에 삼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가 배는 이제, 시가 6개라 해서 육조판서라고, 감은 이제 8개인데, 팔도간자사 음인데 하여튼 같은 가시면 조율 일시를 그런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어떤 것도 의미는 동일한 것 같아요. 과일이 그 시대에 나는 걸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 자 뭐가 나오냐 보니까 백김치라고 하네요. 백김치 여기 보니까 백김치는 없어 보이는데 백김치 물김치라는 뜻이겠죠. 왜 빨간 김치는 잘 안 넣잖아요. 옛날 조상시대에는 빨간 고추가 없었잖아요. 고추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었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빨간 김치 없었기 때문에 백김치를 넣었겠죠. 그 다음 이제 구이적이라 되네. 여기가 구이. 이게 아마 산적 적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럴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나물 이렇게 나물을 넣고 그 다음 이제 송편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왜 떡국이냐 하면 이제 설날에는 송편 할 수 없으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송편 대신 떡을 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떡국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술 이런 식의 그러면 총 9가지 되네요. 그렇죠? 과일 4종류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그렇죠? 과일 4개 5, 6, 7, 8, 9개 이 정도만 차려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법의 인문학 차원에서 한번 저희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석 한문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가을추거든요. 가을추 그리고 저녁석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추석은 한가위가 하기도 하고 신라시대 때 유리왕 때 한가위 가베에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베가 뭐냐면 이제 유리왕 때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경주 신라에서 여인네들을 모아놓고 공주가 2편을 나눠가지고 길쌈 이제 음력 7월 8월 되면 이제 길쌈을 많이 어른들 먹는데 길쌈을 넣어서 누가 제일 길쌈이 많이 했느냐에 따라 진 팀이 8월 15일 날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풍습에서 이제 시작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교가 전해 오면서 주자가 이제 여러 가지 주작을 뭐 유교 논어의 즉 공자의 어록인 이 논어에서는 그렇다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제 주자가 그렇게 이제 애를 숭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랬는데 명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없고 다만 그 시대에 나오는 음식 그 시대에 만들 수 있는 음식과 과일로만 예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다른 말을 아니라 차례라 하잖아요. 그렇죠? 차례. 차자는 무슨 차자면 다 차자거든요. 차로서 다로서 애를 표시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추석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다른 말을 또 표현하면 이 영어권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에 표시할 수 있는 게 가을그지 다 끝내놓고 10월에 또 조상들이 산에 가서 또 묘사나 제사를 또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추수를 다 끝내놓고 감사를 조상들에 대한 감사를 표를 얘기를 하고 굳이 추석이라 한다 그러면 어땠든 간에 조상들한테 애를 표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곧 추수가 되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애를 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곡식과 과일도 뭐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핵과일 가지고만 이제 좀 애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추수가 무사히 잘 끝내 좀 달라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과거의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추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농촌에 농민들이 얼마나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뭐 그 사무직도 있고 공장에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회사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 가을에 뭐 감사할 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추석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예를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석 아까 말한 대로 곧 가을거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잘 무사히 잘 넘겨달라.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면 또 나중에 산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의미하다면 이제 8월 뭐 3일 연휴 이번에는 뭐 5일 연휴 6일 연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내가 회사를 잘 다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에 한다는 예를 올리면 되거든요. 예를 올린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최소한 과일 4가지, 그 다음 고기, 전, 떡, 그 다음 이제 술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국하고 밥은 없는데 또 국하고 밥도 하면 좋지 않나. 그럼 저는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그렇게 이 가족들이 많으면 이제 추석이라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땡스기빙 때를 해가지고 많이 가족들 모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명절이라 하면 가족들 모인다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했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까지 음식 한 것을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쉽게 말해서 주술적인 의미로 조상에 대한
언덕에 힘입어 내가 잘 지낸다, 감사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아무 음식이나 올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이안 따져봤을 때 일안은 어떠한 것도 올려서 가족들이 재미나게 잘 지내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옛날 예법대로 올려놓고 치고받고 싸운다, 막 짜증난다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조상들이 있다 그러면 조상들 어느 것을 원할까요? 당연히 이런 재미있게 보내는 걸 조상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는 그에 맞게끔 뭔가 모르게 재미나게 보내는 방안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전통 예를 표현을 해서 전통적으로 이와 같이 주가포나 또 음식을 여러 가지 차려서 나름대로 또 명절 아니면 또 먹을 수 없으니 그거라도 해서 또 나눠 먹겠다. 거기 또 즐거우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되겠죠,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행태대로 그렇게 이제 예를 표시하면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가 잘 되기를 기호 차원에서 했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신라시대 때는 8월 명절 되면 해가 달이 해가지고 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이 밝은 상황에서 이제 신나게 즐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25가 들어와서 이제 조상에 대한 예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대로 또 전면하게 잘 지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출석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음식도 어떤 음식도 놔도 놓아도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과거의 전통 예절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기본은 요거 재미있고 즐겨야 된다. 어떤 것도 재미가 있고 즐기지 않냐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마 추석을 재미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먼데 콘도나 펜션에 가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 한 잔 잔 올려놓고 이제는 내가 조상에 대한 언덕에 대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면 되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조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려울 때는 좀 뭔가 모르게 남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천지 산천초목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싶고 또 조상의 언덕에 대해서도 또 의지하고 싶은 있겠죠. 조상님이 좀 도와달라고, 길을 좀 도와달라고. 어려우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는 각자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상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조상에 대한 뭔가 모르게 반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조상에 대한 언덕에 대한 감사다. 그럼 감사의 예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바로 저는 그날이라도 재미나게 잘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언덕에 대한 보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추석을 재미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